안녕하세요. 쪼견TV입니다. 갑자기 웬 사진들이 나오냐 하고 놀라셨죠? 지금 이 사진 영상들은요, 제가 쪼견TV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올렸던 이전의 캠핑 시스토리 영상입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오늘은 추억의 사진들 편안하게 보시면서요, 폴딩 트레일러를 처음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가이드라고 해야 하나요? 좀 방향을 잡고 참조가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폴딩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막상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아주 하얀 백지 상태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원폴딩, 투폴딩, 브랜드, 회사, 옵션, AS, 보험 등등 또 이렇게 일반 텐트로 캠핑을 다닐 때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들이 솔창게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폴딩을 살지 투폴딩을 살지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폴딩은 말 그대로 상판이 한쪽만 열고 닫혀서 원폴딩이고요. 투폴딩은 상판이 양쪽으로 두 군데로 열고 닫혀집니다. 상판이 열리면서 침실 한 개가 생기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트레일러가 원폴딩 트레일러입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가족 인원수하고 캠핑 스타일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 캠핑 위주로 다닌다면 원폴딩, 아니야 우리는 가족들도 많고 뭐 접대캠도 자주 해, 그러면 투폴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4인 가족 기준이더라도 이제 넓은 공간하고 옵션 설치가 좀 자유로운 투폴딩도 요즘은 많이들 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적당한 공간이냐 아니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냐의 좀 차이를 알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이 되셨으면 두 번째로는 어떤 폴딩 트레일러를 구입하느냐겠죠. 차는 현대, 기아, 쌍용 이렇게 있잖아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로 각 브랜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신화의 텐트레일러, 코쿤 트레일러, 그리고 이 외에도 파티호의 에어5와 알루파, 게르의 붐, 그리고 캠프마스터. 캠프마스터는 이제 투폴딩 트레일러거든요. 그리고 올로드, 카이트. 카이트에도 이제 원폴딩하고 투폴딩 다 취급합니다. 그리고 에어 트레일러의 팝. 팝은 아마 가장 소형 폴딩 트레일러일 것 같네요. 이렇게 트레일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원폴딩과 투폴딩은 회사들마다 사이즈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각 브랜드마다 강점들을 내세웁니다. 뭐 우리는 AS가 확실하다, 우리는 기본기가 충실해, 튼튼해, 등급 이상의 부품을 사용한다 등등 이렇게 강점과 차이점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사양과 기능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나중에 이제 후회를 안 하시게 됩니다. 비싸잖아요. 차 한 대 값인데. 그리고 본사에서도 판매하고 대리점들도 있거든요. 또 이 대리점들마다 이제 각자의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요. 바쁘시더라도 대리점들마다 견적을 내셔서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이버 카페 찾아보시면 본사하고 대리점들 카페도 있으니까요. 꼭 가입하셔서 미리 공부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한 분들의 후기들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제가 구입할 때 제 기준에서는 AS가 1순위였거든요. 에이, 뭐 AS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 하지만서도 막상 구입을 하고 나면 생깁니다. 아무래도 AS는 꼭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프로모션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 유무예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카본 온돌, 타프 스크린, 모기장, 전동 무버, 에어컨, 냉난방기, 무시동 히터, 자동 건칠 일선, 풀타프 외부 선반, 또 뭐야? 키친 테이블, TV, 막 이거 외에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자체에 옵션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카본 온도이랑 타프 스크린은 무조건 다 선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추어서 구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연히 여름에 에어컨 있으면 좋죠. 봄, 가을에 냉난방기 있으면 좋고요. 겨울에 무시동 히터 있으면 좋습니다. 옵션은 어쨌든 있으면 다 편리해요. 키친 테이블도 있으면 넣고 빼기만 하면 주방이 완성되니까 편하고요. 대신 그만큼의 또 용품 적재 공간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옵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선택하면
실외기가 또 스토리지 박스에 들어갑니다. 또 그만큼 또 적재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원폴딩 트레일러 이용하시는 캠퍼님 분들은 창문형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물론 저는 그냥 서큐라고 그냥 계곡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계 캠핑 때는 캠브 27이랑 신제 페니터 9 시리즈 그리고 스토리지 박스에 10리터 기름통까지 이 세 개를 다 넣고 다니거든요. 대신 이제 넣고 빼고 옮기는 노동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편한 점도 있지만 대신 이제 그만큼의 비용 발생과 적재 공간 그리고 관리의 피로도도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은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비용이 발생돼서 그러지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는 견인장치. 폴딩 트레일러 달고 다니려면 견인차 엉덩이에 견인장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막 금액이 막 8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아주 다양한 견인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들여서 달고 다니면 끝이냐? 또 끝이 아니에요. 바로 견인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내 차만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뒤에 큼지막한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면 당연히 신경 쓰이죠. 저는 처음에 엄청 겁났거든요. 막 그래갖고 처음에 트레일러 이렇게 견인해서 올 때 막 손에 얼굴하고 땀을 한 박 흘렸던 기억이 나요. 막 찌끄덩 찌끄덩 소리도 나고 색을 키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유턴하거나 어디 골목길 진입할 때 또 차선 변경할 때 이럴 때 막 견인한 상태로는 넓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끼어들 때도 두 대가 끼어들어야 되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요. 견인볼도 마모가 되면 소모품이니까 또 갈아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달지 않았으면은 1, 2년은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레일러하고 견인차 간의 전기 연결선도 꽂고 다녀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적용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견인을 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다녀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캠핑장 사이트 크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텐트로 다닐 때는 캠핑장 예약하는데 제약이 거의 없죠.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폴딩 트레일러는 캠핑장의 제약은 약간은 존재는 합니다. 아야 캠핑장에서 폴딩 트레일러를 안 받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뭐 소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원폴딩 같은 경우에는 A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은 먹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투폴딩은 침상이 양쪽으로 펴지면 거의 6m예요. 그래서 거의 사설 캠핑장 평균 사이트 크기가 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이트 크기가 좁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사이트를 선택하고 캠핑장을 선택할 때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 보험이에요. 저는 견인차의 레저 특약 그리고 트레일러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레저 특약이란 게 뭐냐면요. 견인을 한 상태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견인차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트레일러 자차는 내 트레일러가 파손됐을 때 자동차 자차와 마찬가지로 자차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원래 교부악사였는데 그 당시에 레저 특약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삼성으로 보험을 갈아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저 특약과 트레일러 자차 보험을 들은 상태고요. 보험비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6만원에서 1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8만원 정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곱 번째, 하이패스. 이 부분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영상으로도 남겼고 게시글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이패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납요금 자동납부 신청해 놓으시면 안심하고 통과해서 다니셔도 됩니다. 톨게이트마다 인식을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이 있는데요. 인식을 하지 않아서 막 삐용삐용 경고음이 나도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 쭉 가시면 됩니다. 미납요금 자동납부 신청을 해 놓으시면요. 인식을 한 곳에는 자동납부가 되고요. 그리고 확인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줍니다. 항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덟 번째, 소형 견인면허 취득 여부입니다. 현행법상에 뭐 750km를 초과하면 소형 견인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지자체마다 경찰서마다 답변이 다 다릅니다. 그냥 뭐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저도 전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경찰청에 질문해갖고 답변 받은 내용을 보내주신 적도 있는데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안심빵으로 취득은 했습니다. 원래 폴딩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대부분 350kg 정도고여서 소형 견인 면허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냥 안심빵으로 취득하실 분들은 면허 시험장이 한 5군데 정도 되거든요. 이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가셔갖고 운전면허 시험장 검색하셔서 소형 견인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곳 알아보시면 될 듯해요. 뭐 실기만 하면 되니까요. 간단합니다. 저도 유튜브로 보고 가서 땄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폴딩 트레일러 구입할 때 참고가 되시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폴딩 트레일러라고 해서 무작정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설치 1분, 뭐 대용량 적재 등의 이제 광고가 맞는 점도 있지만 너무 그 광고에만 현혹되어서 폴딩 트레일러에도 단점이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연 우중철수, 뭐 일반 텐트처럼 우정 철수하고 나서 막 거실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날 좋은 날에 끌고 나가서 말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풀타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처럼 풀타프가 없는 분들은 실내에 방수포 덮어서 비나 먼지, 오염물이 붙지 않도록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타프 스크린 이것도 이제 지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뭐 적응하면 금방 할 수 있고 저희처럼 그냥 달고 다녀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헤맬 겁니다. 주방 세팅까지 다 하면 솔직히 일반 텐트로 다닐 때와 큰 시간적인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막 멘붕이 오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아, 이거 괜히 샀나라는 후회감이 좀 막심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타프 스크린까지 나중에는 좀 숙달이 돼서 10분 내외로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타프 스크린 설치까지 무편집으로 설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 10분에서 15분 내면 스크린 설치까지 적응이 되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 요즘은 막 차고지 증명이 가능해야 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증명이 아니더라도 막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막 자체 규약 내밀어 갖고 트레일러 주차 안 된다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주차 스트레스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본인 주거지에 주차가 가능한지 구입하시기 전에 필수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막 제 트레일러에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요. 쪽지로 막 욕설 써놓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 주거지에 주차가 안 되면 막 한 달에 얼마씩 그 돈을 내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니까요. 주차 확인 여부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폴딩 트레일러 구입하고 정말 많이 캠핑을 다녔어요. 막 짐 오르고 내리지 않아도 되고 세팅 다 꺼내면 그 넓은 실내 공간에서 먹고 놀고요. 그리고 막 간절기에는 전기장판 챙겨가야 되나 막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 트레일러에 온돌이랑 전기장판이 옵션으로 항상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캠핑 갈 때는 옷가방이랑 아이스박스만 챙기면 되는 간편함도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품들이 항상 트레일러에 적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접대캠을 하던 뭐 누가 놀러 와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텐트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벌레가 많을 때는 간편하게 스크린도 바로 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폴딩 트레일러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분들하고 즐겁게 캠핑 다니실 수 있도록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는 트레일러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제가 빼먹은 부분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뭐 가족 캠핑 다니시는 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초캠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캠핑을 못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또 즐거운 또 다음 영상 가족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뿅!